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왜 따라야 되냐라고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뭐 과태료 부과를 한다거나 감치 명령을 한다거나 뭐 출국 금지 명령을 한다거나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름길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양육비가 얼마가 적절할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양육비가 산정이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부모끼리 정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이 정하는 건지. 만약 협의이혼으로 진행된다,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양 당사자가 그냥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혼 소송을 만약 한다 하더라도요,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합의한다라고 하면 그게 크게 반영이 되어서 거의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결정은 돼요. 다만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년도 이제 버전이 있고요. 그 기준표에 보시면 매달 필요한 양육비 정도가 이 정도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세전 기준이고요. 자녀 2명 기준이기 때문에요. 자녀가 3명이다 라고 하면 이 금액에서 좀 더 빠진다. 자녀가 1명이다 라면 금액이 좀 더 올라간다. 그리고 좀 특수한 다른 사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요. 그래서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하나의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입이 0원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부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액이 측정된다 하더라도요. 각각의 어떤 재산들이 수입적인 부분이 합쳐져서 이 금액이 됐다라고 하면요. 100만원, 1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200분의 100 정도가 되는 거고요. 뭐 100만원, 200만원이다 라고 합쳐지면 300만원 중에서 상대방이 100만원의 어떤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300만원 중에 100만원 어떤 구조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수익 구조에 따라서 그 금액이라던가 아이의 나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송 제기할 때는 이제 내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급이 이제 조금 많았으나 만약 이혼하는 과정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수익 구조가 없는 부분들로 해서 다시 양육비는 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기준은 결국 나중에 이혼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보통 소송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만약 소송을 진행해서 상대방이 만약 근로자다라고 하면요. 보통 3개월치나 5개월치에 대한 임금 명세서를 상대방 배우자의 회사에 이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고요. 개인 사업자라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건 과세 정보나 이런 정보로 이제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자 간의 그 소득을 합산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준을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부인 측은 아예 돈을 못 벌어요. 네. 근데 여태까지 양육을 자기가 다 했어요. 네. 그러면은 남편 쪽에서 양육비를 전부 한쪽이 다 내는 구성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본인의 수익이 0원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일부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산정이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할까 말까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재판 판사가 생각했을 때 뭐 아이가 2명이다, 3명이다. 그래서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없는 구조가 생겼다라고 하면요. 남편한테 그 그런 비용들을 모두 금액 전부에 대한 부분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유동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하나의 기준이고 여기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늘어나거나 더 낮아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왜 따라야 되냐라고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결국 양육비를 지금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또 신청 사건이 생기고요. 그 신청 사건에서 이제 또 금액을 또 결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뭐 과태료 부과를 한다거나 감치 명령을 한다거나 뭐 출국 금지 명령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게끔 보완을 되어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집행 권한이 될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으로 바로 상대방한테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 자녀가 몇 살까지 커야 양육비를 그만 줄 수 있는지. 법률상은 성년이 이제 될 때까지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무슨 이후의 어떤 생활비나 이후의 어떤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이 상대방 배우자한테 가기 때문에 자녀의 친권자인 이전 배우자가 이 금액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돈 지급하는 부분도 조금 어렵다느니 이렇게 사유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어떤 밑거름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지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자녀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사건이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협의 이혼 절차에서 결국 상대방과 어떤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요. 요 위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법무부인 지름길의 김동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